2026학년도 수능 공통 영역의 최악의 정답률 4문제를 알아봅시다. 먼저 정답률 알아보고요. 공통점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해설 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봅시다. 14번 문항 삼각함수 도형 문제입니다. 확통 선택자 기준 정답률 51%고요. 15번 정접분으로 표현된 함수 문항입니다. 37, 59, 43%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하는 21번입니다. 확통 2%, 미적, 기하 각각 12, 6%입니다. 22번 정답률이 21번 정답률보다 높아요. 미적 선택자 정답률이 2%포인트 더 높습니다. 오답률 빅4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교재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직접 그렸는데 14번만 6장의 그림, 이런 그림들, 학생들 머릿속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어야 된다. 14번만 6장, 15번은 5장 그렸습니다. 학생들도 문제 풀면서 이 정도의 개수만큼의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22번은 그림을 2장 또는 3장 정도 그렸는데 그림 장수는 적지만 그림 하나가 복잡하다. 특히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비례관계를 찾기 힘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오답률 1위를 자랑하는 21번 문제입니다. 1위답게 그림을 13장이나 그렸어요. 물론 저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렸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케이스는 팍팍 넘어갔을 텐데 넘어갈 때도 머릿속으로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림의 개수만 봐도 왜 21번이 오답률 1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해설 강의 나올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수능 특강 기준으로 레벨 3까지 모두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문항 먼저 푸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 난이도 문항으로 자신감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자신감이 쌓여야 고난도 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너 이펙트예요. 어려운 문항이 나오면 오히려 좋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높은 표점을 받는 변별력 있는 수능이 되는 거죠. 묶어 수학과 함께라면 변별력 있는 수능에 최적화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설 강의 보겠습니다. 26학년도 수능 14번입니다. AB의 길이는 3입니다. BC의 길이는 4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C 길이가 5인 것을 알았고 얘와 얘는 각이 똑같습니다.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D입니다. 따라서 AD의 길이는 2가 되고 DB의 길이는 1입니다. AE의 길이는 몇이겠어? 그렇죠. 원의 반지름이 2이므로 AE의 길이는 2입니다. 그러면 EC의 길이가 3이고요. CG는 2루트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GH의 길이입니다. 길이 깨끗하게 다시 표현해 봤습니다. GH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이 각에 대한 정보량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인 값이 5분의 4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 CGH의 외접원의 반지름만 안다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G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것에 일단 집중해 봅시다. 그런데 동일한 외접원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요. 삼각형 CGE의 외접원하고 삼각형 CGH의 외접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답에 가까워집니다. 삼각형 CGE에 대해서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길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가 몇인지만 몰라요. GE라는 길이만 안다면 이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E라는 길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더니 이번엔 이런 삼각형이 보입니다.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는 삼각형입니다. 얘를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를 구한 후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GE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짜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각을 세타로 갑시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으므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CG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가 2 곱하기 AC, AG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빼면 되고 CG의 길이는 2루트 6, AC는 5, AG는 2입니다. 이 길이 5가 되고 이 길이 2가 될 거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았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알면 뭐가 좋다고? 그렇죠. 2G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G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E, AG에다가 아까 구한 코사인 세타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6이 나왔고 2G는 루트 6이 나옵니다. 이 길이가 루트 6입니다. 이 길이 3인 거 알고 있었고 이 길이 문제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2G가 루트 6인 것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 값은 8분의 7이 나와요.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 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 알파는 64분의 15가 나옵니다. 여기에 루트를 씌우고요. 사인 값은 양수가 나오겠죠? 삼각형의 내각이므로 180도보단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는 8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합시다. 사인 알파분의 3은 2R이 된다. 사인 알파 아까 구했죠? 8분의 루트 15예요. 그것분의 3은 2R이었기 때문에 2R은 5분의 8 루트 15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이 값 알고 있었다고 했지? 사인 베타는 5분의 4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인 법칙 사인 베타분의 GH는 2R. 아까 2R 구해놨죠? 2R은 5분의 8 루트 15였고 거기에 사인 베타를 곱해서 GH의 길이는 25분의 32 루트 15가 됩니다. 사인 법칙도 2번 쓰고 코사인 법칙도 2번 쓴 계산량이 많은 문제였으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2026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F하고 G는 각각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른 함수였고요. H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K값하고 A가 K일 때의 H3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므로 H'이 필요합니다. H'X는 어떻게 된다고요? GX에서 fx를 뺀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gx하고 fx가 모두 구간에 따라서 나뉘어진 함수이므로 h'x도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을 나누어 봅시다. gx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fx는 0을 기준으로 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함수를 빼기 위해서 각각의 함수를 구간을 더 잘게 쪼개봤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gx에서 fx를 뺀 함수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0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빼니까 x제곱이 됩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0에서 이걸 빼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나옵니다.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거에서 이걸 빼서 인수분해까지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a의 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h'x의 부호를 따져보기로 합시다. h'x의 개형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여기 먼저 그린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x제곱이므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이므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h'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극값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hx는 극값이 한 번은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1보다 큰 구간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h'x의 부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A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1보다 큰 구간에서의 수식이 그림을 그리기 더 편리합니다.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므로 양수 A에 대해서 A가 1보다 작으면 A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면 A가 1보다 크면 A가 여기 있다는 뜻이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중에서 1보다 큰 구간만 사용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알아봅시다. H'X에 대해서 A가 1보다 작다라면 1 찍고 A 찍고 위로 부르긴 함수 중에서 1보다 큰 구간만 가져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H'X의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hx는 1에서 극값을 갖게 됩니다. 한편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거든요. 따라서 대칭축이 절대값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만 가져갈 것이고 특히 이 수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1이 나옵니다. h'x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극값이 오직 하나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a의 최대값을 구하는 중인데 a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a의 범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a가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1과 a를 찍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만 그려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고정이었고요. 따라서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H'은 부호 변화가 한 번 나타나야 되는데 벌써 x = a에서 부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H'은 부호 변화가 맞아요.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던가 아니면 만나더라도 접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H'의 부호 변화가 몇 번? 그렇죠. 한 번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이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a제곱 마이너스 i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인수분해해서 2차 부등식을 풀면 a는 0 이상 4 이하가 나옵니다. a가 1보다 클 때를 알아보고 있었으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인 a는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게 됩니다. 아까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조건을 만족했었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이겠어? 합집합이겠어? 그렇죠. 합집합입니다.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됩니다. 그러면 합집합으로 적어보자면 a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몇이라고? 그렇죠. 4입니다. 얘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k값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a가 k일 때 k가 4였습니다. 그때의 h3을 구해봅시다. a 대신에 4를 집어넣고 f하고 g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f는 그대로 고정이었고 g라는 함수에 a 대신에 4를 집어넣어서 수식을 찾아냈습니다. 그 상태에서 g에서 f를 빼면 되는데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이므로 0부터 1까지는 0에서 이 수식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gt 빼기 ft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가 되고요. 1부터 3까지는 4t 빼기 4에서 t제곱 마이너스 t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K값 4였고요. H3은 2분의 7이므로 두 식을 더하면 2분의 15.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극값의 정의,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A에 관한 케이스 분류와 2차 함수의 개형까지를 물어보는 기본 개념 4가지를 섞어서 준킬러 정도의 문항으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역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15번 치고는 해볼 만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도 중간중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편의상 얘를 F라고 부르고요. 얘를 G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로그함수는 증가야 감소야? 그렇죠. 미시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GX도 미시 1보다 크므로 증가함수입니다. F와 G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았습니다. F 증가함수고요. G도 증가함수입니다. A와 B는 모두 일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A-라고 부릅시다. A-는 OB 위에 있고 중점에 관한 조건이 있을 때 A하고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일사분면의 점, B도 일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A-라고 불렀을 때 OB라는 직선 위에 A-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점은 한 직선상에 있고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므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기울기하고 이렇게 구한 기울기가 같다. 따라서 B분의 A, 파란색 기울기하고 C분의 D, 연두색 기울기가 같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A와 C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례식이 나오게 되고 이 비례식을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C는 KB, D는 KA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A하고 B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현재 미지수가 몇 개야? A, B, C, D 4개예요. 하지만 C는 KB, D는 KA로 바꿔주면 미지수가 몇 개? 그렇지, 3개로 줄어들게 된 거야. A, K, B. 미지수가 3개로 줄었으니까 A, B를 구한다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좀 어려웠니?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기울기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길이의 K배가 이 길이다. 그러면 X 좌표도 K배, 그리고 Y 좌표도 K배가 된다. 그러니까 C는 B의 K배, D도 A의 K배가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미지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지수가 몇 개라고요? A, B, K. 미지수가 3개입니다. 관계식 몇 개 필요하겠어? 그렇죠. 관계식 3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꽤 편한 중점 조건 먼저 알아봅시다. 점 A와 점 B의 중점의 X좌표가 8분의 77이라고 했으므로 A와 B의 X좌표끼리 더해서 절반을 때리면 8분의 77. 양변에 2를 곱하면 A 더하기 C는 4분의 77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좌표에 대해서도 중점 조건을 이용하면 C는 KB였고 D는 KA였으므로 미지수를 줄여서 K와 A에 관한 두 식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K만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수식을 더 만들어 봅시다. A라는 점은 fx 위의 점이므로 fx의 수식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주면 y가 몇 나온다고? 그렇죠. y 값은 b가 나옵니다. c하고 d도 gx 위의 점이므로 x좌표에 몇을 집어넣어? c를 집어넣어주면 y좌표는 몇? d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 2개를 더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인 건데 한쪽은 로그에 관한 식, 한쪽은 지수에 관한 식이니까 연립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얘를 로그로 바꾸든가 얘를 지수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편하죠.
해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16의 b제곱은 8a 더하기 2가 되고 이 식을 변형해서 얘랑 한번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식도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C하고 D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C는 KB, D는 KA. D 대신에 KA 집어넣고 C 대신에 KB를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목표 A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K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KA 들어있고 여기 KB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식에도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을 가지고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수함수가 포함된 연립방정식은 일반적인 풀이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치껏 풀어야 되는 거야. 눈치껏이 뭐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2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 몇을 곱해? 4를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4KA는 4의 KB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K값이 보이겠어? 얘네 둘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면 몇이 되겠니? 그렇죠. K값이 2가 됩니다. 정답률 1%짜리 답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같이 들어있는 연립방정식은 풀 수 없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수식을 변형해서 K값을 구하는 데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 식에다가 K 대신에 2를 넣고 여기에다가도 K 대신에 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아주 쉬운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얘네 둘을 연립해서 A값과 B값을 각각 구했고 두 값을 곱해주면 16분의 441, P하고 Q를 더하면 457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문제 상황을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좌표를 대입해서 수식을 만들어내고요. 비례식에 대한 철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수함수, 우감수 문제 풀면서 비례상수를 이용하는 문항이 이 문제가 처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 번 연습했던 거죠. X좌표도 K배, Y좌표도 K배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내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 모두 사용하고요. 특히 K값 구하는 과정에서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같이 등장하는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는 없으므로 수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따라서 수식 변형 연습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식 변형까지 들어간 난도 있는 문항을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는 연습 삼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학원 없이도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수식으로 풀면 너무 복잡해요. 그림이 풀이 과정은 길어 보일 수 있으나 눈으로 보면서 풀기 때문에 오히려 풀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 이 문제를 그림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gx는 x는 t에 대해서도 연속이 될 것이고 얘가 t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얘가 x = t에서의 g의 우극한이 됩니다. 연속이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따라서 ft는 몇이라고? 맞습니다. 0입니다.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0일 때도 그리고 a가 2일 때도 그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g0이 몇이라고? 그렇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고 g2도 맞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f의 절대값하고 g의 절대값은 같아요. 따라서 g0이 0이면 f0도 0이고요. g2가 0이면 f2도 0입니다. f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몇인지 몰라. k라고 두고 k는 양수입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x, x 빼기 2, x 빼기 p라고 적을 수 있고 이때 p는 0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다른 숫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케이스 분류가 기본적으로 5개는 나와요. 왜 5개냐? p가 0보다 작은 경우, p가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p가 2보다 큰 경우, 그리고 p가 0인 경우와 p가 2인 경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5개의 케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21번답게 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수능 문제답게 케이스 각각이
빨리빨리 제거가 돼요. 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빠르게 제거가 될 거니까 수능 문제의 특징을 믿고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뭐겠어? 그렇죠? P가 0보다 작은 경우 먼저 해봅시다. P가 0보다 작다면 fx는 이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g-1과 -2분의 7 곱하기 g1은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1은 양수가 되고 g1은 그렇죠. 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g1이 음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 조건 때문에 ft가 0인 것까지는 아까 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t가 될 수 있는 건 2 또는 0 또는 p. 일단 세 종류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그런데 다행히 g1이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t가 2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2보다 클 때는 f랑 똑같은 함수고 2보다 작을 때는 f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가 될 텐데 그때 g1이 어떻게 돼? g1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g1이 음수라는 조건에 모순되기 때문에 t가 2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케이스를 줄이는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t가 몇인 경우와 t가 p인 경우와 t가 0인 경우로 나누어서 봅시다. t가 p라면 g라는 함수는 p보다 크면 f를 그대로 따라가고 p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인 f가 됩니다. g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 조건을 살펴보면 이 값이 음수가 되는 m값이 두 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때 m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m이 1일 때부터 봅시다. m이 1이라면 분모는 이차함수고 x = 1에서의 우극하는 분모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자도 1에서의 우극하는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m이 만약에 1이라면 분모도 음수가 되고 분자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를 만족 못합니다. m이 2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m이 2여도 분모는 2에서의 우극한 양수가 되고 분자는 2에서의 우극한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음수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m이 3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안 되겠죠. m이 3이라면 분모 양수이고 분자 양수입니다. 4, 5, 6 마찬가지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분모 양수, 분자가 양수이므로 이 극한값을 음수로 만들어주는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으로 풀었을 때 빠르게 편하게 풀린다라는 이유예요. 눈으로 보면서 풀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여러 개로 해도 하나의 케이스를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1-2번 케이스 t가 0이라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랑 똑같이 생긴 게 g라는 함수가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게 g라는 함수가 됩니다. g1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g라는 함수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두 개 나와야 하는데 과연 나올지 살펴봅시다. m이 만약에 1이라면 분모는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되고 분자도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 m이 1일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라면 아까 했으니까 이제 금방 되죠. m이 2라면 분모는 양수, 2에서의 우극한 양수, 분자는 양수, 2에서의 우극한 양수. 따라서 양수분의 양수가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m이 3이면 이것도 아까 해봤죠. m이 3이라면 분모도 뭐가 되고 분모도 양수가 되고 분자도 양수가 되고 m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정도 자세하게 했으니까 이 다음 케이스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봅시다. 여기는 p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p가 0이라면 3차 함수는 0에서 중근 x축과 접하고요. 2에서는 중근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때 f1은 음수인데 g1도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t값은 뭐만 되겠어? 그렇지. t값이 0만 된다라는 거야. t값이 만약에 2가 되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따라서 그런 경우에 g1이 뭐가 된다고? g1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은 0밖에 안 됩니다. t가 0이라면 0보다 클 때는 f를 그대로 따라가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게 g라는 함수가 됩니다.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의 부호를 따져볼 텐데 마찬가지로 m이 1일 때부터 알아봅시다. m이 1이라면 분모는 1에서의 우극한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 1에서의 우극한만 보고 있는 거야.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되고요. 분자는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됩니다.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 따라서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여도 뭐가 된다고? 분모는 양수, 분자도 양수, m이 3이어도 양수분의 양수.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까지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p가 어디 있을 때? p가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중에서 특별히 1에서 한 번 더 자릅니다. 왜 자르냐 하면 G1은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P가 여기 있다면 T값이 0인 경우에도 G1은 음수가 될 수 있고 T가 0이면 G가 이렇게 생겼거든. 따라서 G1은 음수가 되는 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가 P여도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G1은 음수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요. 반면 P가 1보다 크다면 FT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F1은 양수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T가 P이거나 T가 2여야만 합니다.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T가 P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P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T값의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P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T값이 0인 경우랑 T값이 P인 경우로 나누어야 하고 T가 0이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음수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m이 몇이면 m이 1이면 분모는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되고 분자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분의 음수여서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일 때 분모는 양수야 음수야? 우극한 양수가 되고요. 분자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3이거나 4,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t가 만약에 p라면 g라는 함수는 p보다 크면 f랑 똑같고 p보다 작으면 f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이고요. 이 경우에도 m = 1에 대해서 분모는 음수, 분자도 음수, m = 2에 대해서도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가 됩니다. 3 이상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p가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도 G1이 음수가 되도록 t를 정하면 p 또는 2가 될 텐데 t가 p였을 때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m = 1에 대해서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 m이 2인 경우에 대해서도 분모는 양수, 분자는 양수, 3 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양수분의 양수가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p가 1과 2 사이에 있고 t값이 2인 경우에 대해서도 m이 1일 때 분모는 음수, 분자도 음수, 음수분의 음수는 조건을 만족 못하고요. m이 2인 경우에 대해서도 분모 양수, 분자 양수, 3 이상에 대해서도 양수분의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경우를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p가 2라면 f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G1은 음수이어야 하므로 t가 2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t가 2라면 g가 이렇게 그려져서 G1이 음수임을 만족할 수 있지만 t가 0이라면 g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 못하잖아요. 따라서 t는 2만 가능합니다. t가 2일 때의 gx는 이런 그림을 갖게 되고요. m이 1인 경우에 이 극한값은 분모는 음수, 분자도 음수. 이제 좀 지겹죠? 언제 답 나오냐? m이 2인 경우에도 양수분의 양수, 3 이상에서도 양수분의 양수이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번째 케이스입니다. 드디어 답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p가 2보다 크다면 f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t값은 2거나 p면 됩니다.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G1이 음수인 걸 만족할 수 있었고 t가 p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t가 2인 경우 먼저 봅시다. 이게 진짜 답이에요.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극한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m 대신에 1부터 넣어볼 건데 m이 1일 때 여기도 m1 이 극한값의 분모는 음수, 분자는 음수예요. 따라서 m이 1일 때 이 부등식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일 때 짜잔 드디어 답이 됩니다. m이 2라면 분모는 드디어 양수, 2에서의 우극하는 양수예요. 분자는 여전히 음수, 2에서의 우극하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m이 2라면 분모는 양수이고 분자는 음수입니다.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고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m값 중에 하나가 2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m이 2개만 존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p값이 최소한 누구보다는, 그렇지, p값이 최소한 3보다는 커야 되겠죠.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분모 우극한 양수, 분자 우극한 음수.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3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2개가 딱 나오려면 여기 있는 p가 4보다 크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p가 4.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p가 만약에 4.1이다. 그러면 자연수 4에 대해서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잖아. 그러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가 아닌 3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p는 4보다 크면 안 되는데 p가 만약에 4라면 그때는 가능할까? 그때는 이 숫자가 4인 거야. 이 숫자가 4인 거거든. 따라서 분모는 양수. 4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양수. 분자도 양수라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m값으로 4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p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p가 4여도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2개인데 그 2개가 누구누구였어? 하나가 2였고 하나가 3이었어요. 따라서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이 집합은 집합 2, 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2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3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얘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았잖아요. 이제 계산은 집중해서 해봅시다. G-1이 2고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이 3인 경우를 먼저 계산해 보았더니 얘네들을 연립한 겁니다. 그랬더니 P값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런데 P는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케이스 G-1이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이 2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두 수식을 연립해서 계산했더니 P가 3분의 11, K가 14분의 3이 나옵니다. 3분의 11은 이 범위를 만족하거든요. 따라서 얘가 진짜 정답이 됩니다. fx는 14분의 3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분의 11이 나와요. 시험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답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명하는 중이니까. 마지막 케이스, P가 2보다 크면서 T가 P인 경우까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G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M이 1인 경우에 분모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 분자도 음수. M이 2인 경우에 양수분의 양수. M이 3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3이 여기 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으나 3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분모 양수가 확실하고 분자도 양수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도 분모 양수, 분자 양수입니다.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되는 상황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는 2보다는 크고 T가 2인 경우야. 그러면 F는 이렇게 그려지고 G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누구랑 누구? 그렇죠. 2하고 3입니다. 그 중에서도 얘가 2인 경우 그리고 얘가 3인 경우가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때의 fx를 구해냈습니다. 최종 정답은 G-5를 계산하는 겁니다. G-5는 -f-5예요. 이때 f라는 함수는 아까 정리한 대로 요 수식이었고 거기에 -5를 슉 집어넣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정답 65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능 공통 21번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 문제 말고도 기출문제 중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댓글에 시행 연도와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 문제만큼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뜻이니까 아주 상세하게 해설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해설 강의, 체계적인 개념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